준비에 가까이 오가 계신 분들 진행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기현의 용산 포럼 싱크탱크 용산 포럼의 강사 오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한기현의 싱크탱크 용산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기현 TV를 통해서 여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용산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용산 포럼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6시 반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 싱크탱크에 모신 강사님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신데요. 제가 짧게 악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제21대 국회 외교통역위원회 위원,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까지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선 특별히 북한을 바로 알고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태영호 의원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태영호 의원님 앞으로 모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PPT 리모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황교안 대표님께서 지금 이끄시는 이런 포럼에 와서 강연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와 황교안 대표님은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까지 정치를 뭐 길게 보면 한 4년 조금 더 됐고 정치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지만 우리 황교안 대표님처럼 정말 의리가 있으시고 또 정책적 그런 철학적 비전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분을 저는 처음 뵀습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님 시절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누구나 함부로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강남갑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고 제가 공천을 받은 이후에 대표님께서 공천 주셨다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흔들어 보려고 다른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거기다가 꽂아 넣어 보려고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계속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대표님을 흔들었지만은 대표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를 보고 계속 힘내라고 이제 지원해 주셨고 또 선거가 그때 한참일 때 정말 시간을 다투면서 대표님도 선거 다닐 그런 매우 바쁘신 속에서도 저를 지금도 기억에 저는 생생한데 조용히 저를 불러서 옆에서 이렇게 막 공천을 취소해라고 저한테 막 흔드는데 절대 흔들리지 말고 대표님께서 끝까지 뻗치겠으니까 저를 보고 힘내서 절대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그때 저한테 힘을 주시는 그런 생각이 지금 뒤돌아보면서 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저한테 뭘 이렇게 조금이라도 업무를 주시면 제가 만사 일정을 다 취소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달리라고 고맙습니다. 오늘 송 교수님께서 저를 보고 이제 강연을 준비해달라 해서 제가 어떤 강연을 좀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강연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북한을 바로 알고 통일을 준비하라 이런 강연을 주제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일반 국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국민들께서 대단히 지금 불안해하십니다. 이런 남북 상황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푸틴이 북한에 왔다 갔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터지는 거 아니냐 저 거대한 러시아가 다시 이전 소련과 같은 거대한 붉은 악마로 재부활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을 저렇게 밀어주는데 6.25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정은이가 하루가 멀다하게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또 보기에는 북한 체제가 김정은도 이제는 한 10년 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 체제를 공고해서 결국은 남북 간의 분단 상황이 더 고착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걸 많이 걱정하면서 오늘 제 통일의 주제는 북한이라는 이 실체를 봤을 때 과연 점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기 체제를 공고해서 밝아오는 새벽의 아침처럼 앞으로 정말 앞날이 훤히 트여지는 이런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점점 더 북한은 쇠퇴몰락 결국은 붕괴로 가느냐, 암흑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밝은 세상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PPT를 이제 띄워놨는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 외교 정치학적으로 들여다볼 때, 남북 간의 대결, 또 북한이 처해 있는 위치, 이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지금 남과 북의 이 경제적 격차를 보면, 이렇게 경제적 격차를 제가 이쪽에다 그리는데 점점 이제 벌어져서 이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접경 지역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이 정도로 경제적이나 또 사회 문화적 격차가 이 정도로 큰 그런 두 땅덩어리가 하나로 붙어 있는 지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을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 보지 않고 북한의 경제력이라든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구에서 어디쯤 있는 나라와 비슷할까요?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나라 정도쯤은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엔에서 이제 발표한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20권 등에 있습니다. 경제력은 뭐 우리는 민주주의 지수보다도 우리는 경제력 지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민주주의 지수는 20권에 이 20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바로 저 밑에 거의 0 수준에서 조금 올라온 이런 나라들입니다. 세계 최하위권 나라들. 그러면 북한이 지금 위치해 있는 0부터 2, 요 수치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북한을 바라볼 때 남과 북이 휴전선을 통해서 붙어 있고 언어도 꼭 같은 민족이 있지만은 북한의 현 발전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정도 되는 나라와 두 땅덩어리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붙어 있고 중국과 북한이 붙어 있고 뭐 중국과 뭐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다 이 육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서는 발전적인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남과 북처럼 저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나라들은 거의는 없습니다. 왜? 한쪽 지역이 발전하면 그쪽 지역도 일정한 정도 가면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민주주의나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났을 때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판단은 만약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의 시에라레온 같은 나라하고 육지로 붙어있다라고 한다면 시에라레온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국가가 국가로서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국가에서의 존재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변 나라가 자기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잘 산다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일 거예요. 그 잘 사는 쪽으로 다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누가 그 못 사는 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할 거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슨 일을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거기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 북한에서 저처럼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나서 지금 계속 한국으로 오고 있는 이런 사람의 이동 현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계속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하고 빠져나가고 싶어하는데 권력을 쥔 상층은 그 권력을 유지하자고 하니 그런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결국은 인류 발전에서 역주행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국가 권력이 자꾸 국민들에 대한 탄압과 통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다른 중국이나 또 베트남이나 쿠바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 같은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때도 대단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느냐? 아무리 공산주의라고 해도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정권의 초기에는 자국 국민들에 대한 탄압, 총살 이런 걸 엄청 합니다. 정권 공부하면서. 그러나 일정한 정도 정권 안정기기가 들어서면 공산국가들에서도 국민들에 대한 자유부여 지수가 서서히 늘어나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거 보세요. 중국 같은 거는 지금도 일당제 공산국가였지만 중국 같은 데서는 공산당원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 이주해 가고 유학 가고 한국에 식당에 서빙하려고 오고 아무런 제한도 없어요. 당에 찾아가서 자 내가 돈 벌러 한국에 가서 1년 동안 돈 좀 벌고 오겠습니다 라고 신고만 하면 공산당이 갔다 오세요. 다 이렇게 허용해 줍니다. 마음대로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와라. 이렇게 통제가 다 완화돼야 돼.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다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베트남, 캄보디아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시집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은 무너지질 않아요. 네, 그렇게 공산당들 전 세계로 다 가라고 내버렸는데 왜? 갔다 돌아오니까. 그런데 만일 중국처럼 북한 당국도 북한 주민들에게 아이고 마음대로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오세요라고 자유를 준다면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나라가 국가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의 대단히 특이한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 북한은 공산국가니까 떠나고 싶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에 이주해 가겠지. 이게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이주해 왔지만 또 일정한 정도 돈을 벌면 또 고향에 다시 가서 상가도 차리고 도로도 가지고 식당도 차리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대로 가게 하는데 북한은 절대 이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